시험을 위한 공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교육열은 뭐 세계에서 1등이에요. 하지만 학문하는 사람은 적죠. 대학 시험 붙으면요, 어제까지 배웠던 거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일본은 그게 없었어요. 왜? 과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자가 공부를 하는데 과거 시험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죠. 18세기 총각쯤에 그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이제 조선 통신사로 갔다 와서 책을 하나 낸 거죠. 그게 해유록이라는 책인데, 그게 한 일본에 10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일기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꽤 두툼한 책이고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관해서 쓴 책 중에서 아마 몇 손가락에 꼽힐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본은 유학자가 도대체 어떤 위치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택한 이유는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 얘기지만 지금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학문이에요, 학문. 그 공부하는 거에 관해서. 그래서 일본에는 그 이제 예전에 당연히 계급사회였죠. 우리랑 똑같아요. 산업공상 이렇게 조선시랑 똑같은데, 산업공상에서 다른 점이 사자예요, 사자. 이때 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선비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사자는 사무라이예요, 무사. 일본에서는 계급상으로는 사무라이가 제일 높죠. 그렇죠.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그럼 선비는 어디 갔냐? 유학자는. 근데 유학자는 이 산업공상에 속하지 않는 여로예요. 여로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웃사이더. 근데 거기에 속하는 게 유학자, 그 다음에 승려. 승려가 이제 필요했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나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예요. 근데 이 셋 중에서 서열을 따지자면 의사가 제일 높아요. 왜? 목숨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승려죠.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지주잖아요. 제일 하찮은 게 유학자예요. 왜 유학자가 하찮은가? 유학자는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시나 짓고, 문장이나 짓고, 중국 고전 읽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자는 되게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요, 사무라이라는 그 계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계급이잖아요. 그런데 사무라이가 유학자인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무라이가 의외로 무식화되는 거죠.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신유한이 어떻게 써놨냐면요, 자기가 봤는데 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글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부끄러워 여겨서 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기한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한이 볼 때는 조선에서는 글 읽는 사람이 최고니까, 야, 이렇게 높은 사람이 글도 못 읽는구나, 정말 일본 웃기는 나라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무라이가 글을 못 읽어도 유학자를 고용하면 되잖아요. 글 읽는 사람을. 그래서 이 유학자들 중에서 이름이 높은 사람은 실제로 고용이 됐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받죠. 그죠?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겸업을 해요. 그러니까 유학자가 의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의사도 했고 유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 높은 거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평가는 낮아요. 우리나라 특히 조선을 보면은 과거제도가 있잖아요. 고려시대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세하는 방법 중에 유일한 게 뭐냐면요, 조선에서는 과거에 급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거기에 환타지가 뭐냐면요, 과거 급제예요. 그 춘향전에 나오잖아요.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그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열광하고. 그 이유가요, 과거제도만이 출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서 그 이제 부정이 횡행했어요. 조선 말에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 말에는 3인 1조로 과거를 보러 갔어요. 제가 이제 시험 보는 수험자고, 한 사람은 먹가른 사람이에요. 붓글씨 쓰는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내용을 생각하는 사람. 시자가 나오면 한 사람이 이제 내용을 생각하면 그 다음 사람이 쓰는 거예요. 3인 1조로. 그게 부정이잖아요. 명백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 아니까. 비싼 사람을 고용하는 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과거가 열리면 시제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뭐다. 근데 그 시제를 가진 사람이 중앙에서 그 전에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돈 주고 시제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가르쳐줘요. 돈만 주면. 그리고 시제 내려놓고 얼른 도망가요. 근데 왜 도망갈 수 있었는가? 그 시제를 갖고 온 사람이 임시직이에요. 비정규직. 책임이 없어요. 그런 게 과거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없었어요. 왜? 과거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자가 공부를 하는데 과거 시험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을 위해서 정말 학문하는 거예요. 뭐 과거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학문이 깊어요, 생각보다. 신유환도 그 얘기를 해요. 여긴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학문의 깊이가 깊다. 그게 조선과 일본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을 보면요. 시험을 위한 공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교육적으로 뭐 세계에서 1등이에요. 하지만 학문하는 사람은 적죠. 대학 시험 붙으면요. 어제까지 배웠던 거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어 실력은 고3 때가 인생에서 최고다. 일본에서 그런 일이 옛날부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정말 공부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의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넓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의외로 학자가 많이 탄생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영향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 과학자들이 많이 탄생하는데요. 일본 과학자들의 특성은요. 아웃사이더예요. 비주류.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여권이 없어요. 그 여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제일 큰 걱정이 뭐냐. 노벨상 받을 때 영어로 연설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최신 과학 논문이 일주일 안에 다 1호로 번역돼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전혀 못해도 연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 과학자면 뭐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이런 거가 그게 과거제도의 생각이에요. 그 일본에서 근대 그러니까 과학을 열었다고 하는 그 해체 신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덜란드의 의학서, 그 해부학 책을 일본으로 번역한 책이에요. 근데 그걸 번역한 사람이 의사였거든요. 근데 말이 의사지 그 사람이 아웃사이더예요. 그리고 의사 겸 유학자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네덜란드 사전 없이, 네덜란드 사람도 없이 번역했어요. 몇십 년에 걸쳐서 제자와 같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과거 시험 볼 게 없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의사하면서 돈 벌고 평생 공부한 거예요. 과거에 너는 몇 번 떨어졌느냐? 네가 또 떨어지면 지방 망신이다. 이런 게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평생 그것만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왜? 주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본이 학문의 어떤 힘, 그런 것이 그런 역사적 연유에도 기인한다. 이런 것이죠. 노벨상 받는 그런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비주류잖아요, 박사님.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뭐 대우는 괜찮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연구원이면 연구원 월급밖에 없어요. 교수명이나 교수 월급이에요. 뛰어나면은 이제 퇴직한 후에도 다른 명칭으로 근무하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우대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쪽 사계에서만 알아주는 거죠. 그쪽 동네에서만. 일반 사람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정말 세상과 담싼 그런 모습이죠. 잘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뭐 정치 같은 건 전혀 안 하는 분위기죠.